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미우새 20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그저께 21일이 월요일이 동지였어요. 어떻게 음. 팥죽들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팥죽은 대답 먹질 없으시고. 않고 네.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옆집들은 다 불을 다는데 우리만 너무 안 달아서 혹시 눈에 데코레이션. 띄일까 봐. 음. 이게 불을 달아야 눈에 띄는 건데 어떻게 불을 안 달아도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이상한 동네라. 그래서 네, 혼자 불을 달면서 치니까. 인제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왜 이거 불을 달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또 아침 축구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 축구 나갈 때는 이 해 길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해 음. 길이를 느껴요. 그러면 12월 지금 동지 이때는 정말 7시에 시작하는데 7시 에도 약간 제일 깜깜해요. 요것만 지나면 쪼금씩 쪼금씩 인제 해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 해 길이에 민감한데 이 또 연말연시 등불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등불을 달지?' 하면서 딱 음. 깨달은 게 아하, 네.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시 수렵 생활에는 그냥 거의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과일 있으면 따 먹고 토끼가 지나가면 활 쏴 가지고 잡아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그 시간을 제일 인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어? 음. 우리도 지금 맨날 시간 남고 그러면 고기 구워 먹고 뭐 사냥 가고 낚시 가고 바다로 그러잖아요. 그 원시 수렵 생활이 제일 행복한 때인데 농경 생활로 가면서 인제 날씨 봐야 되고 달만 음. 보는 게 아니라 해도 봐야 되고 그러면 1 년에 언제가 제일 아. 날이 길고 짧고 그 날로부터 숫자 계산해서 언제 씨를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둬야 되고 이 농경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 동지, 하지 이런 걸 깨닫고 동지 해가 제일 짧을 때 네. 깜깜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불을 밝혀야 되겠죠. 네네. 내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앞에 프롤로그에서 태양신이 네.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농경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다.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어느 동네에서 하면서 "야 밤에 불을 밝히자." 환하게 하면 음. 이날이 바로 해가 제일 짧은 날이고 이날로부터 며칠 뒤에 뭐 씨도 심고 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각 동네에 밤에 네. 켜 놓은 불을 보면서 그 태양신과 동지 이걸 생각합니다. 맞아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네. 이 오늘 낭송해 드리는 프롤로그는 토굴에서 명상 수행을 하시는 세진 스님의 동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김 사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동짓날이 너무 흥미로운 게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잖아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날이 음기가 탱천한 날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음이 극에 다다르는 날인 거죠. 그러면 이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양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 그 어두운 정점을 지나는 바로 그때, 그 음음. 동지 때 동시에 가장 밝은 양이 생겨난다는 의미, 그게 동지래요. 예. 어. 그리고 이 팥죽도 이 레드빛이잖아요. 이 예.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양의 아. 조화를 위해서 그 음기 가득한 동지에 이 양기 가득한 팥을 먹으면 조화를 꾀하고 또 음기가 탱천하니까 막 애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막는 그거를 벽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의미로 이거 "팥죽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지금 박성희 님 뒤에 보이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이 글씨도 팥 네.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이 오늘 그 동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어 어둠의 정점에서 태양이 부활하는 동지의 의미가 이 가장 깊은 절망이나 좌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 그 상징적으로. 그리고 동지 뒤에 또 소환하고 대안의 추운 날들이 있잖아요. 음. 동지가 가장 추운 날이지만 갑자기 그 양이 확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렴의 시간조차 이 밝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춥지만 비록 그러니까 이 인간사가 다 어쩌면 이런 다 자연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이런 것이 또 다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내년 2월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12월, 1월, 2월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9월에 시작된 그 팬데믹 3차 대유행이 지금 미국 전역에 확산 중이고요. 현재는 0.4초마다 신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존 대비 감염력이 70% 더 큰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침투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이가 생긴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감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웬디 바클레이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바이러스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유럽연합 그 회원국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이 영국과의 교통을 이미 차단을 했고요. 미국도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음성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주는 이미 이런 그 방안에 영국발 여객기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만 탑승하는 그 방안에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새 변종이 영국 남부 지역에서는 지배적인 바이러스 종이 됐고요. 곧 영국 전역으로 이런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개발된 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라이브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요, 영국 시험 추적 프로그램 의료 고문 수잔 호킨스 박사는 성명에서 이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 변종이 현재 변종들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징후는 없고 현재 개발된 백신에 다르게 작동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이 진행되는 게 뭐 거의 무슨 공포 영화 그 있잖아요. 네네. 뭐 그 수준이네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해저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 무지하게 들여서 만든 거. 그걸 딱 닫으니까 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려던 트럭 운전사들이 그 앞에 막 엄청나게 줄을 서서 지금 밤샘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네.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오늘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참 또 이거 영국은 또 식량난도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거 뭐 차단. 점입 가경이라고 하나요? 무슨 뭐 백신이 나서 이제는 뭐 살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종이 나오고 더 강력한 이 봉쇄가 생기고 하니 네. 이거 정말 이거는 무슨 뭐 마치 진짜 영화를 보는 듯한 것 같아요. 호러 영화. 예. 영화가 너무 그게 많아. 뭐라 그래?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예. 할까요? 예.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길게 가니까 자꾸 변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코로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백신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잖아요. 신문마다 지금 그 정보를 비난하는 뭐 빈정거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22일 화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하나예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관련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귀하께서는 다음 두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이거고요. 선택지 1번은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에도 하루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된다. 긴급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2번,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된다. 안전성 우선. 그다음에 3번, 잘 모르겠다. 고요. 조사 결과를 보면 긴급성 우선 응답이 54.9%,
안전성 우선 응답이 41.1%, 두 응답의 격차는 13.8%,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3.9%였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정치적 진영별로 응답이 크게 엇갈렸어요. 민주당 지지층 절대 다수인 82.5%가 안전성 우선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역대 절대 다수인 84.4%가 긴급성 우선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82.4%가 안전성을 얘기했고 반면 부정평가층은 78.5%가 긴급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념적 진보층은 73%, 안전성이 우선이고 보수층은 67.4%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해 이렇게 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65.2%가 긴급성 우선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요, 이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 등 백신을 둘러싼 이 정파 간의 공격과 방어도 그대로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이 백신의 문제가 이 방역 문제야 되는데 정치 쟁점화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설문조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긴급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좋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도 꼭 필요하다. 수십 년간 접종했던 인플루엔자 백신도 지난 가을에 논란이 되지 않았었냐.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접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가급적 빨리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백신을 확보했냐 못했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70%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서 바이러스 퇴치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퇴치가 아니라 이 정부 비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난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 지침을 좀 따라달라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는 당이죠. 그런데 정부에 대한 죽기 살기로 그 비난을 정부한테 그렇게 해내니까는 이게 아주 매일 보는 것도 부정 에너지고요. 그럼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게 쉽진 않아요. 답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일인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무조건 급하다고 떠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좀 그렇죠. 같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 네. 이 미우나 고우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힘을 실어줘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빼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한국 백신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4,400만 명분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상이란 말이 왜 가는 거냐면은 이 보건복지부 브리핑을 보면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천만 명분, 그다음에 제약사를 통해서 3,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이 이렇게 물량을 확보한 거잖아요. 가장 제일 먼저 컨택했고, 근데 지금 여기가 시험이 중간에 중단이 돼가지고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계약은 이제 이미 완료를 한 상태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리고 파이자, 존슨앤존슨, 얀센은 구매 확정서를 그러니까 합의를 구한 상태고, 모더나는 공급 확약서라는 어떤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구매 물량을 확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식 계약서는 이달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어리석은 입법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내더니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미 하원 의회는 내년 1월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이유고요. 대북 전단 살포가 왜 중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은요, 이러한 전단들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고 결국 남북 평화를 깨는 것이고요. 전쟁을 오히려 도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뭐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무슨 필요한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안개 같은 전국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우리 미주 동포들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뭐 다들 이제 아시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월요일 날 통과가 됐죠. 결국에는 그 상원 하원 합동으로 통과가 됐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정말 필요한 얘기만 요약해서 짧게 할게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지급이 이 세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개인당 7만 5천 불 이하로 소득 신고를 하신 분들이 600불씩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신 분들은 연수입 15만 불 이하 1,200불씩 받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때 케어 액트보다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1차 때는 거의 뭐 개인적으로 10만 불 미만 소득, 부부 공동으로 20만 불 미만 소득이면 다 받았어요. 1,200불씩.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낮게 받나? 개인으로 7만 5천 불 연소득 안 되죠? 자,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 5천까지는 600불씩 받고 7만 5천 불 이상 되면서 8만 7천 불까지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8만 7천 불 개인 소득일 경우에는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하나도 못 받는 거죠. 부부 같은 경우는 15만 불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씩 깎여 받는 직접 지급 책이. 그러다가 부부 공동 17만 4천 불일 경우에는 이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들 있죠. 학생들. 그 부양가족 17세 미만한테 600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연소득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적은 부부가 아이가 한 명이다. 그러면 6318, 1800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의 하원 의원분이 이 정리를 아주 잘 하셨어요. 이 정리를 딱 해줬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서명까지 받게 된다면 IRS는 납세자들한테 보내는 이 2차 경기 부양책 직접 지급을 12월 31일 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다음 주부터 막 시작해요. 그래서 종이로 된 책 우편으로 배달하는 거죠. 또는 데비카드에다 직접 지급하는 거, 엘렉트로니컬리 디파짓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서명 직후, 대통령 서명 직후부터 1월 15일까지 주당 한 1,000만 건씩 해결을 해버려요. 다 보내버려요. 1,000만 건씩. 1월 15일이면 이제 지급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종이책이든지 뭐 데비카드든지 뭐 모든 것은 1월 15일까지는 직접 지급은 다 완료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 하원 의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기는 받을 자격이 되는데 못 받았거나 받긴 받았는데 금액이 뭐 형편없이 적게 나왔어. 그럼 따져야죠. 뭐 금액이 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그러면 그래도 따져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1,200불 받아야 되는데 뭐 700불밖에 안 줬어. 그러면 따져야죠. 그거는 2020년 세금 보고 때 요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클레임이 빨리 해결되고 그다음에 못 받은 돈을 빨리 받거나 하려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 클레임을 하라는 거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엘렉트로니컬리 하라는 거죠.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빨리빨리 해야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빠르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PPP론,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도 이번 양당이 합의한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이름은 세컨드 로우 PPP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출한다는 뜻이죠. 그 2차 인출 PPP 대출. 1차 때는 5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2차 때 이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제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2019년에 지급한 월급 급여액 있죠? 급여액을 12로 나눠. 그래서 딱 하면은 월 평균 얼마를 급여로 지출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거 곱하기 2.5배입니다. 예, 2달 반치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차 때는 이 받은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또는 렌트비 낼 때 그다음에 대출금 갚을 때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방역에 관련된 지출 있죠? 그것과 무슨 뭐 시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난으로 프로퍼티 데미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데도 이 받은 돈을 쓰면 돼요. 그러면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좋아졌고 이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차 때는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가 있다가 2019년에 어쨌든 사업을 했고 누군가에게 급여를 준 업체는 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2차 이 인출 PPP론을 때는 2019년에 비해서 적어도 한 분기라도 2020년에는 25%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PP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김 사장님 질문이 저 개인 그 직접 지급 있잖아요. 예. 그거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트럼프가 그건 좀 2,000불로.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자, 그다음에 오늘 몇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1차, 2차 PPP 모두 비과세로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좋은 얘기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PPP 받으신 분들 또 2차에 받으실 분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제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수입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걸로 낸 렌트비라든가 급여액에 대해서는 원래는 디덕션 받아야 되는데 디덕션 받지 않는다. 아주 복잡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시원하게 이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비과세. 돈 안 내도 돼요. 세금을. 그다음에 EIDL 있죠. 그 처음에는 10,000불씩 막 지급하려고 했다가 종업원 한 명당 1,000불씩 해가지고 준 돈들 있죠. 그래서 뭐 종업원 4명인 사람은 4,000불 받았고 종업원 2명인 사람은 2,000불 받은 그 EIDL도 요번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다 탕감 받고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5만 불 이하로 대출 받은 업체들 PPP는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요구하는 아주 간편한 3508 easy 아주 이지하다는 뜻이죠. 한 장짜리 간단하게 써가지고 하면 탕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서는 15만 불 이하로 대출받은 업체도 한 장짜리로 딱 쓰면은 탕감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조차도 안 내도 될지 안 될지는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5만 불 이하밖에 안 받으신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박성님이
질문하신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밤까지만 해도 상하 양원 이거를 통과시켜가지고 뭐 온 언론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드디어 2차 부양안이 해결이 됐네 했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서명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아주 더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그렇죠. 뭐 600부씩 받아봤자 뭐하냐, 2000부씩 받아, 뭐 아주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유가. 근데 지금 우리 먹살경제 방송에서도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간이냐, 금액의 양이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하냐,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냐, 이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나 빨리 받느냐 중요하듯이 이 2차 경기 부양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기 놓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전에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받아야 되고,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악관에서 이거를 딱 목리를 부린다고 그러나요? 김영우 교수님 몇 번 얘기했죠. 갑자기 금액이 터무니없다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 이거 언제부터 그랬는지 서명 안 해 이러고 나니까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요. 게다가 낸시 펠로시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봐라, 니네 대통령도 더 주자고 그랬잖냐. 나도 옛날부터 600불 가지고 안 돼, 더 주자고 했잖아. 좋았어, 이번에 다시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죽도 밥도 다 안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할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낸시 펠로시도 좋아, 내가 그렇게 올리자고 했잖아.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낸시 펠로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900빌리온 경기 부양책 더하기 돈을 더 주자 개인한테 이거고, 트럼프가 엊그저께 발표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환경 문제에 돈을 더 쓰고 다른 나라에 지원금에 더 주고 그런 거를 빼고, 그러니까 절대 금액 전체는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환경 문제나 그 인권 차원에 드는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미국 국민들 개인한테 더 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합의는 더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개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죠. 아예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엄청 꼭 큰 우리가 차이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안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선거 부정인데 나 이제 백악관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돈 주고 좋은 일을 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내 체면만 세우면 돼, 여시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거의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또다시 차라리 그냥 선물 얘기가 없이 처음부터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죽도 밥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양당이 거의 다 많은 숫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비토를 해도 그걸 오버라이드 비토 자체를 이제 눌러 이기는 선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더 늦어버려요. 그러면 또 연말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시간 지연의 부작용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이. 그래서 참 진짜 고독하고 거북한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미주 동포들 정말 간간히 제가 이번 주말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의 얘기는 정말 간간히 들려요. 간접으로. 이번에도 또 깨달았는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그래도 하여튼 뭐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반드시 오는 건 분명해요. 이제 일주일 지연되느냐, 뭐 트럼프가 다시 뭔가를 깨닫고, 근데 트럼프가 말을 번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엿먹어라 이거잖아요. 그 트럼프 지금까지 하던 건 다 그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죠. 절대로. 남 좋은 일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철저한 법칙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미안해 니네 말 따라서 다시 할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오버라이드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짧게 전한다고 얘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길게 전한 먹살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짧고 굵은 먹살 경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미우새 수요일 그 녹음 날에요. 10시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김 사장님이 준비하시는 그 퀴즈 준비되죠? 김 사장님? 예. 네네. 어떤 걸로 준비하실 거예요? 어렵지 간략하게.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결코 쉽지도 않은 방송을 듣거나 이 미준의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1년 동안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되새겨주는 그런 낱말들을 골라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이 경품액이 상당히 짭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풍문으로 들었어. 좀 짭짤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추시면은 이 상품도 있고요. 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우새 골든벨이 되겠습니다. 송년회도 겸 같이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하셔서 덕담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들어오시는 그 줌 링크 연결고리는요. 페이스북 미우새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 오랜 기다림과 어두움을 뚫고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따뜻하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